네, 반갑습니다. 스터디 채널에서 손해평가사 2차 강의를 맡고 있는 박승희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이론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소한 평균 4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1회부터 7회까지 그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 학습을 하시면 합격을 하는데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필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과거의 기출문제를 한 번쯤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단답형이나 아니면 계산문제 아니면 서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구성 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해당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먼저 1과목 관련돼서는 새롭게 들어와 있던 파트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보험이나 이런 손해 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에서 이제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한 문제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파트가 나왔습니다. 농업 재해 관련돼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 안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봤었을 때 보험에 대한 목적, 보험에 대한 기간,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자기부담 비율에 대한 어떤 중요한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품에 대한 내용이 이쪽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특징, 그 뒤쪽 파트에 어떠한 상품에 대한 내용 파트들이 좀 중요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 과거에는 어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었냐면 상품에 대한 내용 파트가 있었어요. 상품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한 인수 파트가 있었습니다. 계약 인수. 그래서 인수 파트와 이렇게 구분이 됐다고 하면 상품에 대한 내용은 보험에 대한 목적이나 어떤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파트들,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기간,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보험료 파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걸 토대로 한 보험금과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자기부담 비율, 그리고 어떠한 미경과 비율이나 어떠한 특약에 대한 부분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인수 파트에는 크게 보면 보험을 가입하는 지역이나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들, 보험을 가입하는 이제 기준들, 계약을 할 때, 가입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과 있었고, 그 다음에 인수와 관련된 제한적인 사항, 이렇게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과거에는 이 좌측에 있는 부분이 없었고, 이제 우측에 있는 부분들에다가 플러스 가축에 대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가축에 대한 파트. 그래서 가축에 대한 파트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나머지 8문제에서 9문제가 나머지 이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 파트에서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역시나 가축에 대한 파트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거고, 나머지 8에서 9문제가 여기서 한두 문제 빠지면 7문제 내외가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과거의 비중은 7대3이나 6대4의 비중이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한 4문제, 이쪽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파트들에서도 중요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계산상으로 하는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 사이인데,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계약 인수 파트에는 인수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인수 수확량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배제가 되어 있어서 분명히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험료 파트, 보험금 파트, 보험 가입 금액과 자기부담 비율, 이런 정도 선에서 나올 거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 봐주시면 되세요. 그럼 계산 문제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계산 문제가 어떻게 도출됐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빈칸이나 어떻게 서술형에 대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보면 이 과목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이 과목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현지 조사를 가서 그러니까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피해 사실에 대해서 계약자가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사고 접수를 받은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그 손해평가반이 어떤 원장을 수령해서 현지조사서를 가지고서 계약자한테 방문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값을 다시 이제 NH손해보험에 제출하게 될 거고 그 결과값으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피해나 피해율이나 결국 이제 보험금 산정한 파트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피해율을 산정할 때 저희가 평수, 미평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품종에 따라서 해당되는 품목에 따라서 조사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벼의 경우에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양 직파에 대한 불능 상태인지 어떠한 작물에 대한 생육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시 재이양을 하고 재직파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경작 불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시기가 됐었을 때 수확량 조사를 하거나 또는 수확 불능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단편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값들이다 조사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피해율이 산정되고 해당되는 이제 보험금이 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될 건데 이 좌측에서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되는 게 다시 이러한 조사들을 언제 어떤 대상 재해가 무엇인지 저희가 보상하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그 대상 재해가 됐는지 조사하는 시기가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조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할 건지 전수 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병충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은 관련된 것들은 각각 해당되는 품목마다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봐주시면 확실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1회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1회부터 7회니까 약 140문제를 통해서 140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고 하신다 보면 최소한 과락은 면할 거고 평균 4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다가 기본적인 이론을 탑재해서 또 새로 나왔던 파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합격하시는데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본 문제에 보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약 1과목 10문제, 2과목 10문제, 총 2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것도 어떠한 필답형이 아니 뭐라고 하죠? 어떠한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형식으로 푸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과목에 대한 부분들, 1과목에 대한 부분과 2과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간 배분을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1과목은 계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공식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눌러야 되고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다시 또 어떤 계산 한식을 써야 되고 다시 계산기 눌러야 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 5, 6줄만 계산하더라도 시간이 일반적인 서술형보다 시간이 배로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120분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120분을 다 채울 생각을 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는 100분 안에 시험을 종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100분을 안분을 할 때 1과목은 당연히 40분 안에 그 다음에 2과목은 60분 안에 당연히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을 조금씩 더 앞당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9시 반이나 1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40분이 지나면 당연히 과감하게 2과목으로 문제를 넘기셔야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1과목에서도 아는 문제들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가 있으면 패스했다가 다시 그 시간이 40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풀어보시고, 그래서 시간 관리 하신 다음에 바로 또 2과목을 넘어가셔서 2과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거 먼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나중에 푸시면서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1과목에서 10문제 중에서 내가 8문제를 안다. 8문제를 푸는데 30분이 걸렸다. 그럼 30분 푸시고 10분 정도는 나머지 2문제를 푸시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넘기시면 되세요. 그래서 2과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8문제를 푸는데 뭐 40분이 걸렸다 라고 하면 이 2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30분, 40분, 70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50분 정도 남았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일부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문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1번부터 5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5점짜리 단답형이어서 그 안에도 부분 점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 또는 16번부터 20번에 해당되는 이쪽 파트가 15점짜리 문제로서 당연히 이 부분들도 거의 99% 부분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해당된 15점짜리 문제를 소단락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줄 거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은 다 푸시면 되세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들은 전부 다 푸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2문제를 다 못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2문제 중에서도 내가 1번, 2번, 3번 소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는 것만 푸시면 된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풀어놓고 나면 내가 이미 합격할 점수나 어느 정도 점수가 맞은 상태에서 제가 집중력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응용을 해야 되는 이런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확보해서 푸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분 점수를 분명하게 확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70점, 좀 많으면 80점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간 안배에 대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교재에 대한 특징들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과거에 1회 때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개정 전에 대한 원본을 저희가 실어놨어요. 당연히 기출문제에 대한 원본을 알아야 되지만 그게 5년 전, 7년 전에 시험을 봤던 어떤 기본적 이론과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이론은 180도 달라졌거나 있었던 게 없어졌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 이런 부분들을 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모든 상품이 최소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소 경작 면적을 하는 부분들은 시설과 그다음에 일부 작물로 차, 사료용 옥수수, 조사료용 벼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 보험 가입 금액 또는 최소 가입 면적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서 최신 트렌드로 문제를 응용하되, 그다음에 과거에는 어떤 식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문제의 유형을 또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실어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변경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본문에다 그대로 실어놨고요. 이렇게 아예 내용 자체가 틀어지게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넣은 기출문제 개정 전 원본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게 교재 구성을 했습니다. 1번부터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1번.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 업무방법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론서라고 하죠. 이론서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1회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의 정의, 용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해당되는 설명들을 통해서 용어를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2회, 3회, 5회, 7회 되면서 이 가로를 이런 데다 가로를 넣고 그 다음에 뭐 최대 손해액, 뭐 피보험 이익, 뭐 금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에 대한 뭐 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름을 물어보는 거는 그 사물에 대한 특징들을 통해서 그것들은 저희가 용어를 아니까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설명하시오,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이제 빈칸을 넣으시오라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트렌드는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컴마가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단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항상 출제 비중이 높다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저희는 이제 꽃눈 분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에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그게 우리는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죠. 이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은 좀 특징이 있었던 게 만약에 가입을 2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제가 이제 포항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얼마 전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포항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하는데 적과 종료 시점을 이후에 적과후 착과수를 했어요. 적과후 착과수. 그러니까 이때 조사를 통해서 이때 조사한 값을 가지고서 보험을 재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1000kg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적과후 착과수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때 700kg이 있더라. 700kg이 있더라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이때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해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300kg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거고요. 착과감소 보험금을. 만약에 이때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가입됐던 기준이 1000이 아닌 700kg으로 가입 기준이 낮춰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입 수확량이 1000kg였지만 기준이 되는 게 700kg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가입 수확량을 산정한 그 부분이 평년 착과량에 대한 기준이 될 거고요. 네, 이어서 기출문제 1회를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단답형 문제로서 간단한 서술형 빈칸을 넣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서술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계산 문제, 즉 계산 산식만 알면 대범에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에 있는 문제들이 1번부터 5번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현재 이론서에 부록이라는 파트에 용어의 정의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1과목에 대한 용어와 2과목에 대한 용어가 별도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다시 합쳐져 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록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가 최소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많은 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니까 반복적으로 봐주시면 우리가 하나 또는 두 개, 그러면 비율로 보면 5점에서 10점 그 정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좀 꽤 중요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때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명칭이 무엇인지,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게 이제 단순하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에서 2mm라는 거 또는 뭐 피보험 이익이라는데 금전, 그 다음에 뭐 최대 손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형식으로 5회, 6회, 7회가 되면서 좀 더 어렵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컴마가 나와 있는 거, 연속성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로 해서 뒤쪽에 보시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과 어떤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먼저 영향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이것도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죠. 이 빈칸으로서. 그래서 영기기 1 이렇게 해서 영향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 등 필요 조건이 다 차서 꽃눈이 형성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꽃눈 분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꽃눈 분화에다가 뒤에다가 기가 붙는 게 있어요. 발화에다가 발화기, 그 다음에 개화기, 출수기 그런 식으로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런 기자가 붙으면 50%가 공통된 분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형성된 현상이 어느 정도? 50% 정도 일어났다. 그게 이제 해당되는 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40%가 있어요. 40%는 저희가 개화기라고 하고요. 70%가 있으면 70%는 우리가 출수기라고 합니다. 이제 개화기나 출수기는 보통 이제 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가입수확량과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된다.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왔네요. 가입수확량 산정. 그
그다음에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럼 당연히 밑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할 때 이 적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과수 4종, 적과전 종합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가입 수확량 할 때 우리는 적과전 종합비용에서 평년 착과량의 100%로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가입 수확량에 영향이 있는 게 평년 착과량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가 있을 때 감수량 산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과 종료 전 사고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착과 감소량이잖아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년 착과량 빼기 적과 후 착과량을 뺀 게 착과 감소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평착을 기준으로 해서 적착을 빼서 착과 감소를 구한다. 그래서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시 감소량 산정이 된 기준 뭐다? 평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자라기 시작한 현상. 이게 신초가 발화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땅에서 싹이 밖으로 출현을 한 거고, 발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지나 잎에서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초, 이 당년에 자라난 새 가지, 신초에서 1, 2mm 정도에 대한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우리가 신초발화라고 하는 부분들, 신초발화기는 대추에서 쓰는 용어죠. 그 다음에 신초발화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단감, 떫은감에서 신초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과실이 생성되는 그런 작물이 단감, 떫은감, 그리고 대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번, 감수량 중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하는 양. 근데 미보상 감수량을 말하는 건데, 과거에는 기출문제가 1번이었다고 하면 2번에 대한 부분이 또 부수적으로 있어서 같이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록편에 보시면 이게 농업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어떠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파트별로 같은 용어를 좀 다르게 또 써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같이 한번 써놨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보상하는 재해 역시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평가하는 부분을 말하며, 우리가 여기서 암기할 때 이병제였죠. 이병제.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그 다음에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을 뺄 건데, 여기서 미보상 감수량,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감수량이에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도 미보상 감수량을 빼준 게 실질적인 인정된 감수량이다. 그래서 이 피해를 산정 시 이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으로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미보상 감수량이 될 거고요. 자, 5번. 재산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다. 보험 가액이네요. 보험 가액.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요. 또 가축 재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금전,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보험에 대한 목적물이에요. 그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떠한 목적물이 있어야 그걸 저희가 피보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을 평가한 금액으로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종합위험 방식 상품의 보험 가입 자격이 되는 최소 경작 면적을 쓰시오. 과거에 1회 때에는 모든 품목이 가입 면적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적이 작더라도 일정하게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실에 대한 부분들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면적이 넓지 않더라도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가입 면적에서 이제 가입 금액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때 최소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죠. 거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계약 인수 파트, 그래서 가입 지역이나 가입 조건이나 가입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입 금액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제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 이제 5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논작물에 해당되는 벼, 밀, 보리가 거기에다가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메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옥수수, 콩, 그 다음에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있었던 고추, 브로콜리, 메밀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은 나머지 부분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생산비 보장에 있었던 고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특정 위험 방식에 있었던 인삼 정도는 암기하시고 나머지 뭐 과수들이나 위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품목들은 다 200만 원이 본 가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는 원해 시설 쪽에 있는, 원해 쪽에 있는 농업용 시설물,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과거엔 차만 있었는데 차에다가 이번에 조사료용 벼,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콩은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나 콩은 이제 100만 원일 거고요. 감자는 이제 200만 원, 가을 감자건 고구마 200만 원, 가을 감자도 뭐 200만 원, 차는 1000제곱미터. 아까 옥수수 콩이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 5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2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거의 뭐 매년 거의 관련된 부분이 어떠한 파트에 대해서든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뭐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씩 나오는 것들을 저희는 6문제를 내지 7문제를 맞으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15점짜리 2개를 완벽하게 맞으시고 15점짜리에 대해서 부분 점수 맞으시고 그다음에 5점짜리에 대해서 명확히 맞고 부분 점수 맞는다고 하면 한 70점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얼마나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립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어서 종합위험 벼 상품에 대한 이론서에 정한 용어를 순서대로 답란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제 역시나 이렇게 과거 1회 때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이 나왔고 순차적으로 가면서 5회 때부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산 문제로 변형을 시켜서 명확하게 답을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모짜리 등에서 기름모를 농지로 옮겨 심는 일, 이양이라고 하지. 이양. 직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직접 심는 거고요. 여기 있네요.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에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는 파종 방식. 그러니까 이걸 직접 심는다. 직파. 이양과 직파. 그 다음에 벼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저희가 나중에 수량 요소 조사할 때 이삭에 대한 개수와 그 다음에 이삭에 달려있는 완전 나달 개수를 세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 그때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출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출수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 70% 이상이 이러한 줄기 밖으로 출수된 상태가 70% 이상이 된 상태를 출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된 거를 우리는 저희가 전환지라고 하죠. 전환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간척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환지 플러스 그 다음에 3년 같이 봐주시면 되네요. 저희가 농작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논이 아니었어요. 뭐 밭이나 다른 것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꿔서 용도를 전환을 해가지고 새롭게 작물 재배하는데 1년 만에는 그 토양이나 그런 부분이 이 작물에 최적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이 되어야 그 부분에 일정한 수확량이 나올 거니까 그때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간척지 같은 경우는 뭐 염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쌓여 있을 거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보험이 가입이 되는 농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이나 비바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이제 보상하는 재 쪽에서 이제 조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해에 대한 설명.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용어 물어보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특정 위험 방식 과수 품목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수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역시나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계약 인수와 관련된 파트가 벌써 이제 지금 4개 문제 중에서 2개는 용어에 대한 거, 2개는 인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잖아요. 뒤에는 이제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입 가능한 주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암기할 게 3년,
과수는 4년, 5년, 6년, 7년, 8년,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 되겠네요. 3년 미만은 가장 많은 품목들이 있으니까 3년 이상 가입해야 된다는 것들은 제외하고 4년짜리 외울 때 우리가 사무, 유, 대, 감. 그래서 4년 미만은 인수 제한되는 게 무화과, 유자, 대추, 감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오밤매 살구, 오밤매 살구. 그래서 5년은 밤, 매실, 살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육자, 자두는 6년, 그 다음에 7차, 차는 7년 이상이어야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호, 호두, 이번에 새롭게 나왔던 게 8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암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1년에서, 그러니까 2년에서 10년은 가입이 되는 게 이제 복분자가 있었죠, 복분자. 그 다음에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도 수준, 저희 오미자 같은 경우는 뭐 삽시기일로부터, 삭벌, 그 다음에 식묘, 몇 년 차가 있었던 것들은 우선은 3년을 기준으로 기억을 하시다가 각각 이게 삭벌인지 식묘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인수 제한은 이거 이외에 1년이나 11년 이상이 되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인삼 파트인데, 인삼 같은 경우도 1년짜리 안 돼요. 그래서 2년부터 5년까지 가입이 되고, 6년짜리는 원래 안 됐었는데, 이제 새롭게 저희가 과거에는 인삼에 대한 부분이 2형이라고 해서 가을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 년도 가을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봄에도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1형이라는 상품이 나왔어요. 1형과 2형을 구분해서. 그래서 1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에 대해서 6년근이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삼은 2년근부터 5년근까지 가입이 된다. 그래서 6년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말하는 홍삼, 그래서 그때 가장 가치가 높은 그 삼을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 나왔던 부분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암기한 나왔던 감귤 하나만 나오네. 감귤은 4년이니까 수령 6년이네요. 4년 이상이 됐으니까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주수 195주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과는 밀식이 3년, 반밀식이 4년, 그 다음에 일반 재배가 5년, 그 다음에 배는 3년, 단감, 떫은감 5년이었잖아요.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 사과 밀식 재배 수령 2년이니까 안 되네요, 가입. 배 3년 되네요. 배 되고, 단감 4년이니까 안 되네요. 5년이어야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떫은감 5년 되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배와 떫은감과 감귤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이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합산을 해보면 각각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청약 철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거에는 이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앞쪽에 용어에 대한 정의랑 어떤 계약에 대한 인수나 심사나 그런 부분들이 앞쪽에 별도로 나와 있었어요. 뭐 무효나 취소나 뭐 철회나 그런 관련된 보험에 대한 원리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다 빠지고 대신 이제 그 자리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 손해, 아니면 무슨 뭐 보험에 관련된 개념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파트들이 이제 새롭게 많은 양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철회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론서는 없어서 블랭크로 해서 이거 넣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패스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신교재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 어떤 보험자나 아니면 보험 계약자에 대한 의무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먼저 저희는 첫 번째로 이런 의무 중에서 보험자의 의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그런 걸 통해서는 보험 계약자의 의무에 대한 것들 한번 반복을 해보시고, 우선 응용은 보험자의 의무 파트를 한번 갖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 중에서 계약절 알릴 의무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네요. 그래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에 알릴 의무,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지사항이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 이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 내에, 또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이죠. 3년 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제 보험에 대한 것도 잘못 고지를 하고 이제 유지를 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알았다 이 부분이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죄송합니다. 보험자가 결국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이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데, 저희가 약자와 강자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만들어 온 약관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보험회사는 당연히 더 잘 알 거고, 보험계약자는 약자로서 부합계약이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준 거에 계약자에 서명하고 사인하고 하다 보니까 계약자는 실수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는 실수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아무리 중대한 사실로 인해서 그 사실을 많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해지하지 못하고 보험에 대한 것도 유지를 해주고 어떤 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피보험자, 수익자와 관련된 의무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나 아니면 뭐 통지 의무, 그다음에 손해 방지에 대한 유지한 의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보험자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올해 8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다음 보험가입 거절 사례다. 농작물 재보험 가입이 거절된 사유를 보고 지금 이제 거절했다고 결론을 내렸네요. 거절된 사유를 보험 가입 자격과 인수 제한 과수원 기준으로 모두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나 저희가 인수 제한 파트, 그다음에 보험에 대한 계약 인수 파트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또 이렇게 15점짜리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기에 앞서서 이게 과수원이네요. 과수원이면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금수전, 혼가시판, 영농, 하천, 일기 이걸 기본적으로 써 두시고 여기에 뭐가 혹시라도 해당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공통된 분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개별 과수원별로, 개별 품목별로 약간 차이점이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사과 품목이네요. 그럼 사과 품목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 수령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금액은 200만 원, 수령은 아까 사과는 밀식이냐 반밀식이냐 또 일반 재배냐 차이가 있었고, 뭐 전지전정을 너무 많이 하거나 다른 품목이랑 혼식하면 안 되고, 직접 심지 않고 가식, 지금 잠깐 심었다가 딴 데 옮기려고 하면 가식 안 되고, 저희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시험 재배 안 되고, 역시 판매 목적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저희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해야 될 어떠한 그런 의무가 있는데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천이나 상수 침수 지역처럼 물에 대한 피해가 유력한 데들은 가입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 가입하는 경우도 안 되고, 또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2010년 A씨는 아내와 경북 땡땡시로 귀농하여 B씨 소유의 농지를 아내 명의로 임차하였다. 뭐 임차인이든 소유자이든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경작하는 경작자면 되니까 뭐 특별한 상관 없네요. 하천에 소재하는 면적 990제곱미터. 과거에 1회 때는 이게 990제곱미터 가입이 안 됐었으나 지금 현재는 200만 원만 제한상 있으니까 이것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태풍으로 제방과 둑이 유실되어 2016년 현재 복구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데 지금 이제 제방과 둑이 유실되는데 이 과수원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지 안 줄지는 저희가 이 문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게 멀리 있는 어떤 둑이나 뭐 데미스인데 그게 이게 더 밑에일 수도 있고 더 위일 수도 있잖아요. 과수원이요. 그래서 이거 갖다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반밀식 재배였네요. 반밀식 재배가 2014년이네요. 근데 반밀식은 4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1년생 묘목 300주를 가식한 후 2016년 3월이면 2년이 지났네. 2년.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반밀식 재배이기 때문에 안 돼. 반밀식으로 지금 사과 300주 가식도 가시겠네요. 가식도 안 되는 거죠. 반밀식도 지금 현재 식재한 때가 1년이니까 아직 4년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하려겠다. 실제 경작은 A씨 본인이 하지만 A씨가 아직 하고 있으니 상관없겠네요. 보험 계약자를 아들 명의로 한다니까 또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럼 세 가지. 반밀식 재배, 그러니까 즉 4년 이내니까 인수 제한이고, 그 다음에 가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또 인수 제한, 그 다음에 계약자를 아들 명의로 한다니까 또 인수 제한.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여기 하천도 안 되네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이 부분 빼먹었네요.
하천, 아까 전에 하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천도 안 되는 게 있었네요. 그럼 총 4가지. 그래서 하천 안 되고, 가식 안 되고, 판밀식 안 되고, 아들명이 가입 안 된다. 이 3가지 써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다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저희는 이론서에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거를 너무 막 포장하려거나 뭐 설명을 구구절절 할 게 아니라 인수제한사항에 이게 3년 이내는 인수제한이다라고 하면 3년 이내는 인수제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실제 경작자가 계약자에 돼야 되는데 이게 아들명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써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식을 한다고 하니까 가식은 인수 제한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보장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선택하고 보장 종료일을 예와 같이 서술하시오. 아까 보험 상품 중에서 보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서는 먼저 각각에 대한 받장물과 과수 품목 하나에 대해서 보험 기간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네요. 그렇죠? 그때 항상 저희는 이러한 어떠한 예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저희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차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수학기 종료 시점에 단 몇 월 며칠을 초과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주면 저희가 쓸 때는 예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5회 때는 이런 부분을 지금 명시를 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만 명시를 해줬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이런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것만 쓰면 된다. 근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 써줬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수학기 종료 시점이란 문구와 그다음에 단서 조항이 있으면 그 일자에 대한 내용까지 쓰셔야 되는 게 1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보장은 수학 개시 시점이다. 그래서 먼저 보장 방식을 쓰라고 했네. 보장 방식. 옥수수 같은 경우는 수학 감소 보장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 해당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역시 수학 감소 보장, 그 다음에 경작불능. 그 다음에 마늘에 있는 재파종 있겠네요. 고구마는 수학 감소랑 경작불능. 그 다음에 차는 수학 감소만 되겠네요. 경작불능이 안 되는 게 지금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차 한 품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복분자는 이제 과시손해보장, 그 다음에 경작불능도 해주네요. 콩은 뭐 지금 수학감소보장, 경작불능보장 이 2가지 해줄 거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간들을 보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자오기가 호구다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자오기가 호구다. 그래서 자두가 있었고 자오기가 호구다라고 해서 호두까지 여기까지가 9월 30일까지였죠. 자두, 옥수수, 호두. 그 다음에 마늘, 양파는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고구마는 언제까지? 이제 10월 31일까지였죠. 그 다음에 차는 이듬해 5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복분자는 이 2개로 나눠서 5월 31일까지랑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과시손해보장에 대해서는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위험으로서 계약차 24시부터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수학 개시 이후에 특정위험에 대한 부분은 이듬해 6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20일까지라고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재파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조기파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긴 하겠지만 계약차 24시부터 판매 개시연도 언제까지였죠? 10월 31일까지였죠. 근데 여기서는 보험에 대한 종료일을 쓰라겠으니까 앞부분은 이제 무시하시고 뒷부분만 쓰시면 되겠네요. 한번 답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옥수수는 이렇게 자오기가 호구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경작불능에 대해서는 수학 개시 시점. 자, 마늘도 6월 30일 역시나 수학 개시 시점이고 재파종은 판매 개시연도 10월 31일. 마늘,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는 품목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 개시연도라는 문구를 꼭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고구마 10월 31일 차 수확 감소만 있었고 5월 10일까지 됐고요. 이때 해차 수확기 종료 시점이라는 것도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복분자는 과시손해보장이 수확 개시 전에는 계약차 24시부터 이듬해 5월 31일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는 이듬해 6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즉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 대한 수확 개시 시점까지가 복분자에 대한 것들이 과실손해와 경작불능에 대한 것들 보장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콩은 역시나 수확 감소와 경작불능인데 콩은 11월 30일 그 다음에 팥은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1113이었어요. 그래서 11월 13일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경작불응이 콩은 종실 비대기 전, 팥도 종실 비대기 전.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암기해야 될 게 벼. 벼는 이게 출수기 전, 출수기 전. 그래서 나머지는 이 콩과 팥과 벼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수확 개시 시점까지를 보험에 대한 종기로 경작불응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면 개정 전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보니까 종합위험 원해 시설에 대한 잔가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는데요. 지금 그런데 원해 시설 쪽에 지금 잔가율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변형을 해서 해가림 시설에서 이런 잔가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잔가율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해당되는 부분들을 답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문장을 암기할 때는 항상 전체 100%에서 잔가율이라고 하는 거는 잔가율은 저희가 아무리 어떤 시설을 다 없애고 그걸 버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뭐 고물 가격 그런 것들을 저희 잔가율 20%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를 우리는 내용연수 즉 만약에 목재는 6년, 철재는 18년 정도 되는 그런 그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내용연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매년 몇 프로씩 감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게 경년 감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걸 저희가 다시 풀었으면 80%를 통해서 내용연수 나눠주면 우리가 매년 몇 프로씩 감가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한번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잔가율 20%, 아까 분자에 있었던 잔가율, 그 다음에 분모에 있었던 유형별, 그러니까 이게 목재냐 철재냐에 따른 그런 유형별로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한다 했죠? 매년 경년 감가를 산출한다. 아까 그 문장 그 자체로 해서 이걸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축사나 해가림 시설의 경우에는 이 감가를 하지만 이 내용 연수가 경과했어요. 목재가 6년인데 6년 동안에 하루에 1년에 13.33%씩 감가가 되면 약 80%가 없어지고 6년이 지났어요. 즉 6년이 지났다.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정상 사용 중에 있다. 그래서 내용 연수가 6년이 지났더라도 정상 사용 중이면 사실 이걸 뺀 20%가 잔가가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 사용 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 수정을 할 거고 이 30% 수정된 걸 가지고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인데 축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가림설은 그 아래에 어떠한 인삼이라는 농작물이 있는데 반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농작물 자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만 영향을 많이 받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동물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축사 즉 그 안에 있는 소나 그 안에 있는 돼지는 기온이나 온도나 어떤 환경에 더 민감을 한 거죠. 또 야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이러한 내용 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축사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가 어떤 보온 덮개나 일반적인 구조체를 가지고는 50%까지 저희가 더 높여서 어떤 이런 수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기타 구조물은 70%까지 아무래도 보온 덮개는 좀 일회성인 부분이 많으니까 보존을 저희가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50%지만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런데 역시나 이런 것들을 수리복구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 30%까지를 우리가 수정 잔가율에 대한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 잔가율. 그래서 관련돼서 축사와 해가림설을 같이 한번 연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방법에서 정하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교재에도 있습니다. 있으나 과거처럼 이렇게 통으로 다 쓰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의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변형을 어떻게 했냐면 빈칸을 채우시오라고 변형했습니다. 빈칸을 채우시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것도 간단히 보면
똑같은 적과 종료 이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적과 종료 이후에는 특정위험, 즉 실종에 대한 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태우 집지와 거기다가 뭐였죠?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를 할 건데 그런 일소 피해에 대한 주의사항들 그리고 또 강풍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아시다시피 제가 암기할 때 개, 수, 재, 병, 댐, 하, 기, 보, 전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10가지 1, 2, 3, 4, 5, 6, 7, 8, 9 총 9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학계네요. 수학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학하지 못해 발생한 거 수학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방치를 해놔요. 그럼 당연히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피해가 있겠죠. 나중에 적절한 수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직접 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개, 수, 재, 병, 댐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강풍과 연결돼서 강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14m/s 미만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강풍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제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번과 그 다음에 개, 수, 재, 병, 댐, 하 보호를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는 재 당연히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한 거죠. 기타 다른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건 기상청과 관련된 것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된 재해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이때는 전체 기상특보에 대한 것도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실종에 대한 것들만 보장해 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죠.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이쪽에서 보시면 뒤에 전쟁 그런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만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이때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식물방역병에 의해서 나왔던 게 화상병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지금 화상병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게 화상병이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당연히 법에서 보장을 해주고 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는 그게 보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일소 피해와 관련돼서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뜨거운 태양광에 의해서 사실 이제 그게 익어가지고 어떤 전분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일소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임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게 유사하게 생긴 게 동록이에요. 동록도 검은 반점인데 이게 병인데 이러한 동록 같은 경우는 병으로 하는 건 인정 안 해주니까 간접손해 이런 부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제초 작업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학을 하고 나서 이런 무화과나 무화과나 또한 복분자 또는 다른 저장성이 있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이 저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달려있는 거 수확하기 전 상태만 보장을 해주는 거지 이미 수확을 한 상태에 대한 것들 보관 중에 발생한 것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장한 과실에 대한 것도 안 해줄 거고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이 되지 않는 것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일소피해와 또 관련 있네요. 일소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이 햇빛으로부터 과실을 햇빛을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도록 차단을 해주게 적절하게 잎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잎을 계약자가 억지로 많이 땄어요. 그래서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 소지 그래서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런 부분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잎이 떨어졌어요. 계약자가 임의적으로 딴 것도 아닌데 그 잎 자체가 병으로 떨어져요.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노출된 경우도 역시나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사례를 읽고 역시나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인수 가능 여부와 해당 사유를 서술하시오.
사실 1회 때는 이렇게 계약 인수 파트가 강조가 많이 돼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인수 제한에 대한 파트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또 인수 제한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양이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역시나 이 부분도 내용이 보니까 벼네요, 벼. 이제 벼 같은 경우 저희가 3, 5,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한 부분들, 워낙 우리나라에 농사, 특히 이제 벼를 이제 재배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어떤 3년에 대한 전환지, 간척지 5년, 그 다음에 뭐 수용 예정인 농지, 그런 분들, 아무튼 관련된 농지들에 대한 인수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6년 전 간척됐네요. 그 5년 이내는 안 되지만 5년 이상, 즉 6년은 또 가입이 가능한 거고 4년 전 간척된 건 안 되네요.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가입이 가능한 거는 이거는 가입이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네모네모니 100번지가 안 되고 1번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차한 임차한 건 상관없었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과거에는 2000제곱미터였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1번지와 인접한 농지에 벼를 경작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집중호우가 내려와 호우경보가 발령됐다. 그래서 지금 벼 같은 경우는, 논작물 같은 경우는 하천, 상습, 침수 지역 둘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천은 안 되는데 상습, 침수 지역, 즉 3년 이상 침수피해를 입은데도 인수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단 이렇게 경보가 발생했어요. 이런 기상특보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수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지도 사실은 원래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상습 침수 지역이나 이렇게 호우 경보가 발령을 해서 기상특보로 인한 것들은 된다. 이건 또 안 될 거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자고 한다. 그래서 1번지는 180만 원, 100번지는 50만 원을 산출했다. 지금 저희는 벼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이면 되니까 둘 다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이 100번지는 4년밖에 간척한 지 4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인수 가능 여부는 1번지는 인수가 가능하고 100번지는 인수가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1번지는 인수가 가능한 이유는 굳이 쓸 필요 없죠. 인수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간척 농지, 100번지가 간척 농지가 5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을 한번 보면 역시나 1번지는 인수가 가능하고 100번지는 인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고 100번지는 4년 전 간척된 농지에 인수 제한 사유이므로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이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